안녕하세요. 손용식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목 자사뽕과 연관해서 이기는 솔루션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목 자사뽕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다음 요거는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표를 좀 준비했어요. 오늘이 6월 14일인데 어제 어디가에서 2024학년도 대학교 입결을 발표했습니다. 예. 네. 네. 여기 제가 지금 몇 개 학과예요. 서울대의 그 수시 일반 전형 컷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수리과학부부터 이공계에서의 일반 전형 컷인데, 보통 70% 컷이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모집 단위들의 학과들은 70% 컷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교과 성적 소지자가 부족했는데, 자, 70% 컷의 공개 기준은 자, 3명이에요. 3명 이하는 보통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잖아요. 자, 첨단 융합 학부에 98명을 선발했는데 교과 성적이 보이는 친구가 3명 이하라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예. 정보공학부 80명인데 3명 이하고, 기계공학부 54명인데 3명 이하예요.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즉,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에 있는 공개하진 않은 학교의 대다수의 합격자는 영재학교생이라는 얘기예요. 자, 영재학교는 출발부터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때 이 친구들의 학생부에는 내신 등급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내신 등급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몇 개 학과는 50% 컷은 좀 공지가 표기가 되어 있네요. 저는 좀 이렇게 유추합니다. 3명 이하인데, 자, 3명이면은 50% 컷을 알 수가 없겠죠.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영재학교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합격생이 2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명에서 1등과 2등이 있을 텐데, 이 친구의 성적은 1등 성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아니, 서울대학교 가는데 이 정도 성적까지 갈 수 있어? 이건 약간 좀 어이가 없죠? 영재학교 애들이 대다수 합격한다는 얘기는 과학고에서도 최상위권이 아니면은, 여기 보시는 영과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합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그 산림과학부는 약간 좀 튀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학교들, 특히 영재학교의 그 의대 입학에 대한 제한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은 이 경향성이 점점 더 앞으로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입결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비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오늘의 주제, 고등학교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영재학교, 과학고, 전사고, 광역자사고, 외고국제고, 일반고, 그 다음에 선발하는 그 지역에 대한 게 설명이 좀 되어 있죠. 일반고는 뭐 전국, 광역, 구역, 학군, 또는 뭐 융합해서 도시가 몇 개 모여서 선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대입에 유리한 학교, 뭐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 대입에 유리한 학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갈 수 있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서 입학 후에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 학교 유형 이렇게 좀 언급한 김에 올해 좀 많은 변화가 있는 학교 유형을 좀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외고국제고 올해부터 통합 선발이에요. 25학년도부터. 그리고 외국어
국제 계열 고등학교 유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도 국제 계열의 전문 교과를 개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과 같이 외국어 시스템을, 즉 외국어 중심의 교육 과정을 크게 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학교의 재량입니다. 저는 좀 약간 좀 재밌는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외고 중에서 국제 계열 전문 교과를 개설하지 않는 외고는 어디일까라는 한번 좀 의문을 좀 가져봤어요. 제 생각에는 외고 중에서 조금 입결이 좀 좋지 않은 학교들, 명문대학교들이 살짝 좀 떨어지는 학교들이 아마도 외고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는 이유는 어문계열 진학에 유리한 그 전략적인 위치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이유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 8월 말 정도에 확정할 거고 9월부터 외고 중에서 국제계열 전문교과를 개설할지 여부에 대한 거를 발표할 텐데 아마도 외고 시스템을 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학교는 저는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대입 가성비 차원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미리 예측을 해봅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는 있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노란색 그리고 좀 비워놓은 데는 그냥 그 정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고 중에서도 전국에서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농어촌 자율학교라고 하죠. 올해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돼서 첫 선발하는 강원 외고까지 포함해서 40개 학교가 되는데, 자, 당연히 농어촌 자율학교니까 다 어디 있겠어요? 수도권 외에 있겠죠. 수도권 외에 있는 학교에 또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지역 인재겠죠. 그래서 그 올해 의대 증원 그리고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의 확대 이런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자율학교를 좀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농어촌 자율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의대 입시와 또는 지역 인재를 메디칼 쪽에서 노리는 데에서도 대단히 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농어촌 자율학교 우리가 좀 흔히 들어본 학교들 있잖아요. 한일고, 공주사대부고, 거창대성고, 익산고, 남해해성고 이런 학교들이 농어촌 자율학교인데 서울대 그리고 메디칼 입시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학교들을 지원했을 때의 특징은 원서를 넣어야 될지 또는 원서 접수 후에도 원서를 빼라고 미리 좀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낭비 효과는 없어요. 그것도 좀 정보 차원에서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소주제죠. 특목 자사뽕, 영재학교 뽕, 갑방고 뽕. 실질적으로 뭐 국뽕 뭐 이런 것에서 좀 유래된 말인데 뭐 뽕은 마약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특목 자사뽕을 이렇게 개념화했습니다.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열망, 과잉 상태나 행동으로 저는 특목 자사뽕을 규정을 좀 하고 있어요. 자, 특목 자사뽕은 대부분 그 시작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시작합니다. 대부분 친구들과의 그 관계 형성 과정에서 특목 자사뽕이 발현이 됩니다. 물론 뭐 부모님의 강조나 강요 이런 것도 영향이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친구들 통해서 뽕이 주입이 돼요. 난 미적분도 다 했어. 중학생 또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 난 KMO 하고 있어. 물리도 하이탑으로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매우 강한 학원 친구들과의 집단 유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 외에는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도외시하는 경향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학원 친구들이 제일 좋아. 이런 표현들을 흔하게 하고요.
이런 친구들에게 학원 이동을 권유했을 때 극도로 싫어하고 반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고학년도 강하고요. 예, 중학생일 경우에는 이 특목자사뽕이 매우 강합니다. 주로 학원 상위 반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이런 증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특목자사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성향을 좀 보면은, 예, 당연히 공부 잘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요. 그리고 욕심이 많고요. 인정 욕구도 크고요. 과시하는 경향이 강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자, A하고 B가 굳이 문제가 될까요? 저는 C, D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성향의 친구들이 그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나 또는 그 학습 분위기에 따른 영향이 되게 큰 친구들이에요. 긍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겠죠. 이름 자체는 특목자사뽕이라서 약간 좀 비하적인 표현이 있긴 있지만은 저는 긍정적인 요인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특목자사뽕은 주변 친구들을 보고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리고 학원의 가스라이팅도 크냐?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학원의 그런 교과, 과목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한테 뭐 영재고나 과학고나 갑반고나 전사고를 이야기할 때는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해요. 물론 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특목자사뽕의 문제는 이거죠. 자, 북봉의 문제도 객관적으로 판단 못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뭐 꽤 오래전부터 국뽕이 꽤 심하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좀 보기가 좋나요? 그렇진 않죠. 그분들 스스로도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향이 많겠죠. 특목자사뽕의 문제도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특목자사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스스로 그리고 밖으로부터의 그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애들이 좀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관계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친구 관계도 그렇지만 선생님하고 관계에도 이런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천서가 필요한 학교들도 있잖아요. 고입에서.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거는 좀 특목자사뽕에 다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사회관계가 문제가 있는 친구들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추천서는 학생과 학부모님을 보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써주고, 고등학교에서는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겠죠. 나는 부러질지언정 나는 끝까지 할래. 능력과 가능성 판단에 객관성 없이 이렇게 우겨서 끝까지 가서 손해를 보고 또 준비 과정에서도 잘못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불합격 시 상실감. 이거는 학생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고입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상심감도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그리고 걱정해야 될 게 하나가 더는 번아웃이죠. 번아웃은 실망이라는 것과 연관 관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목자사뽕의 문제를 언급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객관성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객관성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당연히 그 학업 수준의 판단이겠죠. 자, 얘들 초등학생이나 또는 중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은 약간 이룰 수는 있지만은 아이의 학업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1순위는 저는 고등수능 모의고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등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좋다. 일단 객관적으로 이 친구의 학업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전문학원에서의 학생의 위치를
잘 파악하자. 보통 전문학원의 상위반에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시 결과가 대부분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참조하기에는 좋은 지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성적은 조금 가치를 좀 객관적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앞에 있을 수는 없다. 중학교의 아이들의 학교 성적 또는 지역이나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가급적이면 원점수가 100에 가까운 친구들이 잘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마저도 객관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등수능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전문학원에서의 위치, 이 중심으로 학업 수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은 지능검사, 제가 뭐 몇 개 강의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문학원에서의 레벨 테스트하고 모의고사 성적을 많이 참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영재학교 뭐 이런 전문학원에서는 대략 한 1월부터 그 집필시험 전까지 대략 뭐 8회에서 10회의 모의고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이때에 아이가 속해 있는 백분위가 어느 영재학교를 붙을지 라는 거의 뭐 많이 틀리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지능이나 성적 외에도 공부와 관련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메타인지라든지 뭐 사람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기 위한 심리검사나 학습 성향검사를 시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다른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이거는 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그 다면평가를 좀 노력하셔야 돼요. 자, 다면평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의 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순위를 정한다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선생님들을 1순위의 다면평가에 중요한 분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좀 대화하기 좀 편한 분들이겠죠. 학원 선생님들의 의견도 좀 많이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 저는 입시 경험이 있거나 아이들을 성장시킨 경험이 있는 친인척의 의견도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보. 정보 차원에서는 유튜버 요즘에 정보 많이 주고 계시죠? 이 화면도 유튜브로 나갈 텐데요. 유튜브에 대한 정보도 참여하시고, 대신에 누구 엄마 같은 지인 이런 분들은 역시 똑같이 정보만 참조하세요. 아이의 단면평가라는 데 있어서 정보까지만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보기에는 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내가 이런 시간을 좀 투여하기도 좀 많이 바쁘다. 이런 분들은 전문가에게 종합적인 판단을 의뢰하시는 것도 뭐 가장 객관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객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특목 자사뽕이 있어요. 제가 분명 아까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기부여나 학습 습관, 환경, 분위기 측면에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부정적인 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게 하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제너럴한, 즉 어떤 개별화된 것까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즉 제너럴하는 것에 맞춰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특목 자사에 대한 뽕이 좀 심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단어 지금 쓰기가 싫어서 좀 이렇게 썼는데, 자, 새로운 뽕을 알려주거나 주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슈로 이슈를 막는다. 이거 통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재학교 과학과 뽕이 심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제 영재학교에서 의대 가는 거 거의 힘들어졌어. 그리고 너가 메디칼이라는 꿈도 꾸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강요는 아니고 차분한 설명,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또 한 번 던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거 안 돼도 내가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틈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또 주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특목자사병이 좀 무뎌질 수 있는, 좀 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만들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관된 거긴 한데, 입시의 경향성이라든지, 입시의 유연성이라든지, 또는 대입의 가성비 같은 걸로, 아이들한테 좀 제대로 좀 인식시켜주는 것도 특목자사뽕이 있거나 또는 얘를 좀 중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제너럴한 걸 좀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수 유형학교에 대비하는 수학 선행 진도와 준비를 하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친구가 뭐 다 잘할 수 있는 친구예요. 뭐 그런 친구들을 예외로 한다고 하면은, 이 친구가 일단은 그 특목자사고에 합격을 할지, 그리고 가서 좋은 성취를 보일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불안하거나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다수 유형에 대비하는 수학 선행과 진도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별화된 건 아니지만 간단한 좀 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수학 선행, 내신 현행이 아니고, 예, 수학 선행에 대한 원칙이에요. 예,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면 멀리 하시고, 그리고 선행할 때 개념과 유형은 동시에 학습하세요. 선행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차 심화 학습을 좀 권장하는 편인데, 교차 심화는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개념 유형을 수상을 끝냈어요. 근데 수화 개념 유형 들어갈 때, 이때 수상에 대한 준심화 정도. 뭐 그렇게 어려운 책 가져갈 거 없을 것 같고요. 한번 1품 정도 교재 가지고, 예, 교차, 예, 심화 학습을 하는 것이 앞에 것을 까먹지도 않고, 예, 뒤에 것을 다시 강화하는 효과를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즘에 그 고교학점제 시행, 예, 5등급제 10%까지 1등급으로 인해서, 예, 심화의 정도는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학교에 맞는, 예, 적정 심화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최상위 전사고를 준비한다고 한다면은 이 친구의 심화는 좀 깊게 가는 게 맞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역에 있는 평범한 일반고를 가는데 내가 자이스토리도 보고 고쟁이도 미리 다 보고 그리고 블랙라벨도 보고, 예,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또는 목표 학교에 맞는 그런 적정 심화까지는, 예, 수학 선행의 원칙으로 좀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매우 중요한데, 이건 물론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또 어떤 학교를 준비해야 할까? 또 아이의 현재 선행진도 또는 아이의 지적인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중요한 거는 그 과목별로 무게를 달리하고 거기에 따른 시간과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이미 겪었잖아요.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 아이들은 이거를 몰라요. 물론 어머니, 아버님도 잘 모를 수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이보다는 잘 아실 거예요. 지나치지가 않고 객관성만 확보가 될 수 있다면은 이 무게와 시간 배치에 대한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평범한 일반고를 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과야. 이런 판단이 든다고 한다면은, 예, 저는, 예, 수학에 대한 비중은, 예, 최소 60%를 유지하라고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학보다는 가치를, 예, 국어, 영어에 맞추기를 권장드려요. 과학은 어떻게 하냐? 예, 아이의 필요, 그 다음에 시간 여유에 따라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국어, 영어, 수학 충분히 준비를 잘 갖췄어. 예, 그런 친구들은 물, 화, 생 준비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물론 일찍 할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평범한 일반고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이과다. 라고 한다면은, 예, 수학 60% 이상을 유지하고 국어와 영어에 힘주고, 예, 과학은 아이의 필요 또는 앞에 것에 대한 준비도에 맞춰서, 예, 할당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1은 영어 완성도가 분명히
친구의 공부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진리를 제가 좀 지우긴 했는데 이런 영어 완성도는 거의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선행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할 때도 매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일찍 할 수 있으면은 일찍 영어의 완성도를 도달하도록 합시다. 예,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특목자사법 뭐 아무 문제가 되게 하는 솔루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고민 없이 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고등학교 입학 후에 극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이 확실하다. 예, 이런 친구는 그냥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대신에 판단의 기준을 아까 전 표에서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판단 기준 기반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고민 없이 해도 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회복 탄력성, 뭐 여러 좀 표현들이 있죠. 자, 이런 친구들 뭐 공부 많이 시키십시오. 공부 많이 시키면 이런 친구들은 예, 공부한 거 어디 안 갑니다. 공부한 거 어디 안 가고, 자, 영재학교 도전하고 안 됐어. 괜찮아. 과학고 또 도전해서 안 됐어. 그래도 괜찮고요. 전사고도 뭐 도전하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뭐 일반고 포함해서 예, 당연히 일반고는 뭐 과중도 이제 이런 공부했던 친구들은 예, 과중도 많이 선택하는 편이죠. 예,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친구들은 고민 없이 해도 된다. 그래서 고민 없이 해도 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게 하는 솔루션들을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등학교 선택 중3 이하 고교학점제 2028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한 뭐 간단한 원칙 또 선택할 때 이거 잘 참조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대학 과잠의 가치가 고등학교 교복의 가치를 압도합니다. 자, 우리 입시의 최종 목표는 대입이에요. 어느 고등학교 가냐? 이거보다는 대입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내신. 이거는 학교 내의 경쟁이에요. 학교 내의 경쟁. 자, 수능처럼 전국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자,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경쟁 자원이 만만한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십시오.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입 가성비는 일반고의 머리가 특목고의 꼬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목. 예, 고등학교 교복 안 중요합니다. 예, 대학교 과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머리를 할 생각 하시라 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쪽수가 깡패다. 예,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무조건 유리하니까 이거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쨌든 좀 노력은 좀 하셔야 돼요. 뭐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 대입에 대한 이해와 예, 경향성에 대한 파악도 좀 중요합니다. 좀 알고 대응하자. 그리고 알고 아이들 준비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예, 통합되고 또는 뭐 외고로도 남을 수 있게 학교도 있겠지만 외고 국제고 예, 그 대입 가성비는 문과 친구들이겠죠. 예,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변수는 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예, 모집 인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 무전공. 무전공 확대되는데 아마 유형 2는 뭐 계열 뭐 벌 뽑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유형 1은 아마 이과생들이 다소 선발되는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좀 변수가 있다라는 걸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재학교나 과학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의대 메디칼만 아니면 여전히 굿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좀 약간 좀 재밌는 좀 데이터가 있는데, 예, 의대 증원이 되면서 영재학교의 경쟁률이 떨어질 거라고 보통 예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5.86이었고, 예, 올해 아직 그 입시가 끝나지 않았지만, 예, 올해는 5.96으로 상승했어요. 이 경쟁률은 8개 영재학교 중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경쟁률이에요. 근데 어쨌든 0.1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의대는 더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영재학교 이제 과학고에서는 의대가 점점 가기 힘들어지는데 왜 또 경쟁률은 좀 더 늘어났을까요? 자, 저는 첫 번째 관성.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는 일찍 준비하죠? 보통 뭐 4학년 뭐 겨울방학에 준비하기도 하고 늦게 준비해도 보통 중1 때는 준비하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른 거를 선택할 그런 옵션이 아직 유연하지 않다. 첫 번째는 관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정보라고 봐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은 정보의 영향도 있다고 보십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의대 지원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어머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재수하고 수능 봐서 정시로 가지. 이제는 좀 그런 시대는 안 올 것 같아요. 2028 서울대에서 대입 개편 방침에 대해서 수능에 대한 가치를 좀 매우 축소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뭐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경향성을 파악하자.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사고에서 일반고까지는 되게 복잡할 거예요. 뭐 내신, 서류, 면접, 수능, 또 메디칼이냐, 뭐 서울대냐, 뭐 연고대냐, 서성환이냐, 또는 중경이실이 아니냐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로 중점적으로 보냐, 이런 건 너무나 다를 거고 복잡할 거예요. 사실 뭐 저희도 연구를 좀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좀 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되게 큰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글씨 잘 안 보이실 텐데, 좀 약간 좀 긴 설명인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는 무엇이 중요했냐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학생의 사례예요. 자, A라는 학생, 평범한 일반고에 진학해서 서울대 의대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직윤으로, 수시 직윤으로 합격을 했고요. 이 친구가 영재학교 불합격했어요. 과학고도 불합격했어요. 근데 전사고나 광역자사고나 과중은 지원하지 않았고, 평범한 일반고를 지원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에 영어가 이미 완성 수준이었어요. 제가 아까 이른 영어의 완성이 진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영어는 터치 유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 당연히 첫 번째 학업 능력이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역시 중요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이런 친구는 어디 갔다 나눠도 아마 다 잘할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을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를 냈고요. 자, 두 번째 학생은 현재 전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지능에서 최상위 지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고, 매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경쟁 구도가, 즉 경쟁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 중학교 때 거의 선행을 하지 않았어요. 뭐 심화학습 이런 것도 거의 안 한 친구였고요. 근데 이 친구가 중3 때 2학기에 상담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 직전부터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전사고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1학년 때 선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으니 1학년 성적은 뭐 아주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최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죠. 높은 학업 능력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고2부터는 되게 높은 성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대입은 내년일 텐데요.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중요했나는 첫 번째 당연히 학업 능력이고요. 이 친구한테 중요한 건 이것도 컸어요. 학습 분위기. 경쟁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편하게 다녔던 중학교와 다르게 학습 분위기가 매우 좋은, 그 중에서도 이 친구한테 영향이 컸던 건 경쟁 환경이에요. 이 경쟁 환경이 강한 곳에서는 거의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 1학년 때 성적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는 고3 대입까지의 그 내신도 역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사고잖아요. 전사고에서는 적정 레인지의 힘이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정도 안에 속해 있으면은 뭐 서울대 진학이라든지 메디컬 진학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명문학교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적정 레인지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선택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는 알 수는 없겠죠. 자, 세 번째 학생. 이 친구 광역자사고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인데 중학교 성적은 최상이었어요. 그리고 국수 영과 다 준비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친구 스트레스가 꽤 컸어요. 그리고 경쟁 환경도 힘들어하는 친구예요. 시험 볼 때마다 심한 울렁증을 지금 보였고 그룹 활동할 때 본인이 다 책임지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진선 과목에서도 작은 것도 이해 안 되면은 이 친구는 안 넘어가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공부 시간이 할당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결과는 현재 학업 성취가 높지가 않아요. 현재 재학 중인데 그러다 보니 자존감, 자기 효능감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관계 되게 스트레스가 크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학습 성향이 이런 학교 가서 잘하기 쉽지 않은 친구예요. 끝없이 잡고 가는 이런 친구들은 저는 물론 이 친구가 가서 합격할지 가서 잘할지까지는 알 수 없어도 하나고 같은 학교 또는 영재 학교나 과학고 이런 데를 선택했으면은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판단을 하고요. 아니면은 수행이나 활동이 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일반고 선택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생 D. 이 친구는 광역자사고를 졸업했고요. 현재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성적 안 좋았어요. 하위권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분위기가 좋은 학교, 공부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니까 남들 다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에서 본인조차도 공부 습관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공부는 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수하면서 수능 공부에 대한 몰입도가 높고 모의고사 점수가 되게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친구는 학습 분위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습관이에요.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재수 1년 물론 더 보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결과는 꽤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이 이 친구 사실 가장 저는 되게 안타까운 친구예요. 이 친구 안타까운 친구인데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영재학교 졸업했을 때는 대학교 안 갔어요. 성적이 좀 안 됐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거리가 멀어서 안 갔겠죠. 이 친구가 재수했는데 수능에서 3개 틀렸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친구는 수시에서 납치가 됐습니다. 당시에 3개 틀렸으면은 연대 의대는 거의 100% 합격이었고요. 서울대 의대에도 이 친구가 틀린 그 과목 보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제법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영재학교 합격하고 나서 이 전문 선행이 좀 없었어요. 영재학교 합격하고 나서 6개월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때 다른 전문 대비는 하지 않았던 친구였고 재학 중에도 영재학교 그룹 가위 많이 합니다. 그룹 가위 같은 사교육이 매우 적었던 친구예요. 자, 그걸 떠나서 독학재수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되시긴 하겠는데 이 친구는 입시 정보하고 이 전략이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본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수능 후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선택해야 될 텐데 어떤 불안감이 이 친구와 부모님한테 크게 작용했는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중요할 수 있는지를 미리 좀 예측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